신들의 정원으로도 불리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입니다. 이 500년 조선 왕조의 왕과 왕비가 묻힌 왕릉 40기가 최근 모두 일반에게 공개됐습니다. 네, 우리가 지키고 알려야 할 문화유산, 오늘은 왕릉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왕릉을 정말 좋아해서요.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 자칭타칭 왕릉 덕후로 불리는 문화재청 송진우 큐레이터 그리고 대학생 조상민 씨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왕릉 덕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던 왕릉입니다. 효릉이 최근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보고 갈까요? 네. 이 영상 보면서 효능 마지막으로 이제 공개가 된 왕릉입니다. 어떤 임금이 묻힌 곳인가요? 지난 9월 8일 날 이제 개방이 되었는데요. 네. 효릉은 조선 제12대 인종과 인성왕후의 능입니다. 이 효릉은 네. 희릉과 예릉과 함께 그 경기 고양시 서삼릉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희릉, 예능과 함께 예. 서삼릉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희릉은 그 음. 인종의 어머니가 되시는 장경왕후의 능이고요. 그다음에 예. 예릉은 그 강화도령으로 유명한 그 조선 철종. 25대 철종과 철인왕후의 능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많은 분들이 아마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한 3주 정도 됐네요. 완전히 다 공개가 된 게. 국내 조선 왕조 왕과 왕비가 묻힌 왕릉이 40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42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북한 지역에 있는 거예요. 재릉과 후릉. 그래서 이걸 빼면은 우리 남쪽 지역에 40기가 있는 건데 이번에 일반에 공개되기까지 얼마나 걸린 건가요? 예. 그 이제 세계유산 등재 전에도 일부가 이제 왕릉을 비공개로 이제 관리를 했었었는데요. 예. 2009년에 조선왕릉이 모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문화재청에서 그 원형 복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그 계획에 따라서 능력 내에 부적합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람 편의 시설을 설치를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비공개 왕릉을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왕릉 그러면 이제 왕이나 왕후의 무덤이다 보니까 약간 좀 권위적이고 뭐라 그럴까 약간 엄숙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의외로 막상 왕릉에 가보면 마음이 뭐 차분해진다 또 힐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라 그럴까 입지가 좋은 곳에 세우고 또 가꾸는 게 가장 큰 숙제였을 것 같은데 담당자들도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조선왕릉이 사실 그 제사 공간인데도 네. 그렇게 뭐 많이 권위적이거나 엄숙한 느낌은 별로 이제 없습니다. 이게 예. 이제 폐쇄성이 없다는 특징인데요. 왕릉 주변에 이제 그 소나무가 이제 우거지고 그다음에 네. 햇빛이 잘 드는 조용한 그런 숲 속에 이제 왕릉들이 위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예. 조선 시대에는 그 6조 중에서 예조가 왕릉을 직접 관리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조. 그다음에 이제 그 2조에서 왕릉 관리랑 보존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능참봉을 이제 임명을 하게 되었고요. 네. 이 능참봉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구품입니다. 그 네. 조선 시대 관직 중에서는 가장 낮은 벼슬인데요. 네.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보름씩 정도 이제 나누어 가지고 왕릉 옆에 있는 제실에서 이제 교대 근무로 이제 왕릉 관리를 하였는데요. 네. 이 능참봉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없이 관직 지출이 가능했던 직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릉 관리 권한을 가져서 인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예, 많이 네. 있었는데 그 왕이 그 효성이 좀 지극할수록 그 좀 고생한 관직이 바로 이 능참봉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우리 송진우 큐레이터가 여러 가지 정보를 설명해 줬는데 우리 조상민 씨는 이런 왕릉을 보면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좀 엄숙하고 가면 왠지 옷도 좀 점잖게 입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요. 왕릉을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좀 되게 엄숙하고 좀 웅장하다 이런 생각만 하였었는데 네. 이제 왕릉을 저도 원정대를 통해서 40개 왕릉을 다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왕릉마다 각각의 이제 사연들이 있고 네. 왕릉이 단순히 웅장하고 화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왕실이라는 곳이 조금 마냥 좋지만도 않은 곳이고 예. 또 이제 좀 왕가의 좀 슬픔과 좀 어. 비애도 좀 담겨져 있는
그런 좀 복합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예.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것이 앞서서 우리가 효능 영상을 잠깐 봤는데 네. 주변 보니까 비석이 이렇게 여러 개가 세워져 있는 곳이 있었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비석이 그 태실이라고 해서 이제 네. 그 탯줄을 모셔 놓은 곳입니다. 네. 예. 원래는 이제 그 명당산에 이렇게 이제 음. 모셨었는데 네. 그 이제 일제 침략을 거치면서 조금 이제 훼손이 조금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그래픽을 좀 주시겠어요? 네. 이 태실에 있는 비석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오른쪽 왼쪽 색깔이 다르죠. 그러네요. 예. 네, 한쪽은 검고 한쪽은 힙니다.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보시면은 이제 그 비석 재질이 다릅니다. 아. 예, 그 검정색이 이제 오석이고요. 그래서 네. 오석비군인데 여기가 이제 왕과 황제, 황태자의 태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흰색이 이제 화강석입니다. 그래서 화강석 비군인데 여기가 이제 그 왕자, 공주, 예, 이런 분들 즉 이제 왕실 가족들의 태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또 궁금해지는 것이 이 조선 왕실 사람들 태가 처음부터 여기서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데 있다가 모였을까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원래는 그 조선시대 때 아기가 태어나면은 네. 이제 그 이 아기의 건강과 왕실의 그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서 네. 전국 명산에 묻었습니다. 아, 전국인 탯줄을. 탯줄을 네. 이제 그 명당산에 묻었는데요. 1920년대 후반에 그 음. 일제 강점기 때인데요. 그 네. 직장 관리랑 그 태양아리를 조사한다는 그 목적에 따라서 지금의 서삼릉으로 이제 강제로 이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조선 왕릉 40기도 지금 보면 곳곳에 다 흩어져 있어요.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40기를 다 보려면 정말 큰 맘 먹고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대학생 조상민 씨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시민 원정 행사가 있었다고 이 40기의 능을 모두 탐방하는 그런 행사였다고 하는데 참가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이번 조선왕릉 원정대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기 계신 저 송진욱 전시 큐레이터님의 덕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제가 문화유산 산업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송진욱 큐레이터님께 이제 조선 왕릉에 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제 조선 왕릉만의 아름다움과 역사 그리고 특징들에 관해서 배우게 되었고 기회가 된다면 조선 왕릉을 답사하며 이제 강의 때 배웠던 내용들을 제 눈으로 직접 견문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송 큐레이터께서 아주 큰 역할을 하셨는데 재미있게 강의를 해주셨나 봐요. 네, 너무 재밌게 강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혹시 강의 내용 중에 기억 남는 게 있을까요? 나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사릉에 관한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사릉의 뜻이 생각할 사 혹은 이제 그리워할 사자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연유가 이제 사릉은 누구 능인가요? 정순 왕후의 능입니다. 아, 단종의 네. 왕이셨던 네. 정순 왕후의 능이신데 단종이 이제 폐위가 되고 이제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평생 동안 단종을 그리워하시면서 이제 매일마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남양주에 있는 단종비 정순 왕후의 사릉입니다. 저희가 이게 뒤에 나올 얘기라서 급히 이제 지금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저기를 갔다 오신 거죠? 네, 직접? 맞습니다. 실제 그 그리워하는 그런 것들이 현장에 가서도 좀 느껴졌을까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네, 이제 강의 때도 들었지만 또 현장에 가서도 이제 해설사분들께서 다 해설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해설을 듣고 나서 이렇게 왕릉을 보니 뭔가 조금 더 다르게 더 그런 해설들과 사연들이 저에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 40기를 다 돌아다니려면은 이 일정 그리고 코스 짜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 돌아다녔습니까? 일정은 이제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로 일정이 진행되었는데 네. 1일차에는 먼저 경기도 구리시 소재의 동구릉에서 집합하였고 이제 동구릉 중 하나인 건월릉 정자각에서 이제 원정대의 무사 원정을 기원하는
제사인 이제 고유제와 함께 발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 네, 발대식 제도 올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발대식이 끝난 후에는 이제 건원릉을 시작으로 동구릉 전부와 남양주 소재의 홍유릉까지 답사했습니다. 네, 이 원정단이 출발한 장소가 건원릉이라고 그랬는데 누구의 능인가요? 건원릉은 이제 조선을 건국한 일대 왕인 태조 이성계릉으로 아, 네, 건원릉은 다른 릉들과는 달리 이제 봉분에 억새가 심어져 있습니다. 억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억새가 이제 태조의 유언에 따라 이제 태조의 고향이었던 함흥에서 가져와서 심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 탐방을 다닌 일정을 보니까 저희가 뉴스에서 가장 덥다고 전해드렸던 그렇죠. 그때 무더위가 한참 한창이었던 왔다 갔다 해서 그 그래서 시기인데. 지금 또 까맣게 탄 게 아, 아닌가 그렇게도 보이는데 어땠습니까? 실제로 이번 여름이 이제 유독 더웠던 것은 맞지만 네. 원정 당시에는 이제 비로 인해서 날씨가 선선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 와중에 비가 왔네요. 네, 다행히도. 전체적으로 조금 폭염 피해 없이 그래도 원정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까 사릉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네. 40기 능마다 각각 이야기가 정말 다채롭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릉 외에 또 특별히 다가왔던 그 릉이 있을까요? 저는 사릉의 주인이신 이제 단종비 정순왕후의 남편이셨던 단종의 장릉이 또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장릉이요. 예. 네. 이제 영월에 계신 영월 장릉인데 다른 왕릉들에 비해서 왕릉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좀 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험했던 이유가 단종이 이제 폐위가 되고 나서 네. 이제 급하게 이제 그 어몽도라는 분이 시신을 수습해서 이제 몰래 이제 매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매장한 자리에 왕릉을 지었다 보니 다른 왕릉들에 비해서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길지가 아니라 산 중턱에 이제 그렇군요. 네, 매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갔던 길이 험했던 기억도 있고 또 이제 근처에 이제 소나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소나무가 이제 그 심어져 있는 곳이 험할수록 솔방울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굉장히 솔방울이 많았던 기억이 있으면서 단종의 그 고달팠던 삶과 그 애환이 그러네요. 그대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몇 번 대화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왕릉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지식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런 대학생을 이렇게 왕릉으로 이끈 명강의를 해준 우리 송 큐레이터는 우리 40기 왕릉 중에서 어떤 왕릉이 가장 좀 손꼽기에 기억이 남나요? 사실 저는 이제 이거를 직업으로 하다 보니까 네. 네. 좀 다 왕릉이 다 똑같아 보여요, 사실. 아, 그런가요? 네, 좀 조금 직업적으로 대하면 그렇게 되나요? 애매한데 네. 그래도 조금 저도 이제 마음에 드는 곳이 제가 이제 그 2005년에 제가 왕릉을 처음 이제 접했는데요. 네. 거기가 이제 그 강남에 있는 선정릉입니다. 선정릉이요. 예, 거기가 조금 제 마음속에 조금 이제 가는 왕릉 중에 한 곳입니다. 왜 특별히 선정릉이 마음에 드실까요? 처음 가본 곳이었고요. 네. 일단은 그 이제 왕릉 자체를 이제 아예 몰랐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직접 이제 제 눈으로 딱 보니까 아 정말 이런 게 있구나. 정말 왕릉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보존이 잘 되어 있구나. 네. 예, 이게 좀 저한테는 좀 신기하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예, 저는 네.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조선왕릉 아. 자체가. 예, 근데 그렇군요. 온전히 다 보존되었다는 게 조금 저는 신기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맨 앞에서도 이렇게 두 분을 소개해드렸지만 그 왕릉과 특별한 사랑을 하시는 두 분이에요. 왕릉 덕후라고 자칭 타칭 주변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어떤 계기로 왕릉과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된 건지 우리 대학생 조상민 씨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전공이 역사학과다 보니까 아. 이제 뭐 그 과에 답사를 가면서도 이제 왕릉들을 많이 자주 봤었고 또 이제 앞서 말씀했듯이 이제 송진욱 큐레이터님께 왕릉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왕릉에 빠지게 되었지만 네. 왕릉을 사랑하게 된 계기는 이번 조선 왕릉 원정에서 이제 왕릉 숲길을 걸을 때와 네. 이제 왕릉의 능침 공간에 올라갔을 때가 능침 공간은 뭐 하는 데인가요? 능침 공간은 이제 평소에는 좀 개방되어 있지 않은 곳인데 네. 이제 특별한 행사나 이제 이런 원정대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이제 왕릉
봉분과 봉분이 성물이 있는 있는 예, 성물이 있는 네, 음. 공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곳은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제 올라가 보기는 힘들지만 저희는 이런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능진 공간들까지도 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신선한 어떻게 보면 신성한 공간에 들어가 보니 좀 더 빠지게 된 그런 케이스일까요? 예, 맞습니다. 확실히 책이나 이제 뭐 매체를 통해서는 느낄 수 없는 좀 아름다움과 좀 웅장함이 확실히 직접 그렇게 견문하면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공도 사학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계기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책을 많이 사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읽었고 이제 가장 좋아했던 책이 이제 역사 소설인 삼국지라는 책입니다. 오. 그 삼국지 소설을 읽으면서 네. 삼국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역사 소설도 그렇고 정통 역사 책도 그렇고 이렇게 책을 많이 읽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역사에 빠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어. 역사 학도가 이제 왕릉과도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 송 큐레이터님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왕릉에 빠지게 되셨을까요? 저는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아직도 있다는 게 좀 충격이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조선 왕실사를 조금 좋아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왕실사를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 왕릉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고3 때 2005년 네. 그때부터 이제 왕릉을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이 자리까지 직업으로 있지 않았을까. 성공한 덕후의 전형이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송 큐레이터님도 혹시 어떤 책이라든지 영화나 뭐 드라마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 저는 사극이었습니다. 사극. 예, 오. KBS 예. 얘기 되나? 아, 그럼요. 그럼요. 그 K본부에서 하는 예. 사극들을 좀 보고 이제 제가 어. 좀 심하게 빠져 있었었어요. 아, 사극 그래요? 자체에서. 그래서 그거를 보다가 이제 조선 왕실을 계속 이제 태조부터 순종까지 한번 쭉 이제 한번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이제 어. 인터넷도 보고. 근데 네. 당시에는 저는 인터넷이 그렇게 많이 발전이 될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예, 좀 어렵게 뭐 이제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것도 찾아서 보고 예,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가 왕릉에 빠지게 되었고 네.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신라나 백제 시대의 왕릉도 있잖아요. 예.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왕릉 특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시기마다 조금 이제 그 조금씩 이제 변천 과정이 조금 있는데요. 그 신라왕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을 먼 처음에 쌓고 봉분을 크게 쌓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화면에 시대별 예. 왕릉 모습을 예, 보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설명과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봉분을 크게 쌓은 것이 특징인데요. 그 후기부터 신라 후기부터 무덤 주변에 이제 그 성물들이 조금 이제 세워졌던 시기였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화면에 보시면은 그 돌무지 무덤의 형태도 있었지만 봉분을 좀 크게 이제 만드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고려 왕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라 후기 양식을 이제 계승을 한가 동시에 이제 그 무덤 방을 석실로만 이제 만들어가지고 돌로만 이제 방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별다른 장치가 없어가지고 그 도굴 피해가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아. 고려 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게 고려 공양왕 능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선 시대 때 만들어진 능이다 보니까 형태는 지금 그 고려 왕릉 플러스 이제 조선 왕릉의 특징이 조금 이제 보여졌던 시기이고요. 예. 조선 왕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능침 주변에 여러 성물들이 시기마다 좀 발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네. 능침을 포함해서 이제 정자각이라든지 그다음에 홍살문, 그다음에 능력 근처에 이제 제시를 이제 조성을 하였고요. 이제 그 문석인이나 무석인 같은 경우에는 시기마다 조금씩은 이제 다른 형태를 이제 띠고 있었습니다. 조선왕릉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돌 내부 무덤 내부가 이제 그 회격이라는 그 이제 석회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도굴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좀 문화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이유가 네. 있겠군요.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는 가야 고분군도 세계 유산이 됐는데 어떤 가치를 인정받은 건가요? 얼마 전인데요. 바로 이제 그 9월 17일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16번째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먼저 이제 실존했던 가야의 역사를 고분군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고요. 네.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예, 이런 점이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등재된 곳이 이제 7곳인데요. 네. 최소 이제 거의 한 3,000개 정도가 와. 예, 이제 무덤이 있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제 가야 자체가 그 삼국시대 그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서는 기록이 조금 없기는 한데요. 많지는 네. 않은데 이 고분군 발굴을 통해서 그 출토품이 좀 나왔습니다. 뭐 토기나 철기, 그다음에 뭐 네. 장신구 등이 좀 이제 출토품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고분군을 통해서 가야를 알리는데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생 조상민 씨한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제 왕릉과 사랑에 빠졌으니까 앞으로 이 왕릉과 관련 어떤 연구나 이거와 관련된 직업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앞으로 계획이 어떨까요? 우선은 저는 이제 왕릉도 그렇고 이제 궁궐도 그렇고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화재 재단이나 아니면 좀 이제 문화재청 쪽 이제 기획 쪽에 들어가서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문화유산을 활용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또 이제 시행하는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 왕릉의 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맞아요. 행사 기획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릉을 찾고 또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왠지 오늘 이후로 학부모님들이 뭐 삼국지라든지 네. 아니면 사극 본다고 뭐 자녀분들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성공한 덕후가 또 우리 문화재를 이렇게 많이 알리고 연구하고 그러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자, 왕릉, 이 당대 최고의 풍수, 또 조경, 건축, 미술학자의 솜씨와 조선시대를 대표한 문화 양식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시청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왕릉 네. 나들이 하시면서 우리 옛 문화를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화재청 조선 왕릉 누리집에 연휴 기간 관람 가능한 시간 나와 있습니다. 또 10월 3일까지 무료 개방이라고 하니까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한 번씩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재청 송진욱 큐레이터 또 대학생 조상민 씨 함께 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